자, 5장 앞두고 전략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입니다. 네, 어제랑은 시장이 완전히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는 그나마 좀 버텨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오늘도 조금, 네, 하락을 좀 하다가, 네, 점점 이제 좀 키우는 것 같은데, 코스피는 그래도 좀 잘 버텨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좀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락이라기보다는 일단 그동안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아직은, 배고픔, 네, 굶주림이 더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이게 올라온 거야, 이러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 구간을 나눠서 봤을 때는 지금 꽤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온 거에 대한 그런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다 외국인들 이렇게 좀 매도가 좀 잡히는 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고요. 어제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받쳐주는 흐름도 있었는데,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보통은, 네, 오늘 같은 날 이제 오후에 어떻게 이제 끌어올리느냐, 그게 이제 좀 보여진다면, 네, 조금, 우리가 그래도 이런 하락 흐름이 좀 멈춰지겠지라고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최근에 미국에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파월 의장이 계속 발언한 거에 대한 영향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발언이 나온 거는 그저께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이틀 연속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좀 가능성을 보여준 게 바로 이 빅스텝의 문을 좀 열어둔 상태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든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다라는 말은 계속합니다.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자료들을 검토할 때까지라고 이렇게 조건을 항상 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수치가 계속 우리 좀 지겹잖아요. 이 수치 저 수치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수치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긴축 이 연준의 정책의 목표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0bp를 열어둔다, 이렇게 빅스텝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그 JP 모건의 그 CEO가 조금 약간 부드러운 비판을 했었죠. 근데 2%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예상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을 좀 약간 신뢰하지 못하는 의견들도 나온다라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우리가 그거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영향에 맞춰서 시장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좀 예의주시해서 그런 뉴스들 흐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노동시장하고 뭔 상관이 있겠냐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공이 넘어갔습니다. 고용시장 지표 말고 이제 드디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14일에 이 CPI 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넘어가서 그 관심이 좀 상승되는 그런 흐름이고 또 이 시장 자체가 우리도 보면은 그동안 좀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매물도 나오고 외국인들도 들락날락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환율이 일단 1320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강하게 유지되는 게 좀 시장 추가적인 상승 반등을 이어가는 데는 좀 제한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인 매도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종목별 장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좀 특이하게 볼 만한 것들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도 특히 그 SBB 테크나 SPG나 이렇게 감속기 부분으로 그러니까 로봇 중에서도 좀 섹터가 구분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SPG가 오늘 오랜만에 강하게 20% 가까이 이렇게 상승 올라와서 지금 한 25% 정도 되네요. 오랜 시간 이렇게 좀 힘을 모았다가 이렇게 좀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속기 시장까지 마치 2차 전지가 음극재, 양극재 돌아가면서 이제 시세가 나오는 것처럼 로봇들도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고요. 또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에 이제 G2 파워라든가 대명에너지 이런 신재생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제 이렇게 전화 연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 때 속보처럼 뉴스가 썼었잖아요. 폴란드 관련해서. 그래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원전이었는데 그중에 뭐 G2 파워가 오늘도 시세가 좀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잘 나왔습니다만 이 종목도 중요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원전에서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대장 큰 형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 KPS나 또 한전 기술 이런 큰 회사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는 게 일단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따라가겠죠. 이런 원전주들 지금은 당연히 쫓아가는 게 아니겠죠. 어제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이거는 지금 약간의 수익 실현, 차익 실현 정도 한번 한 다음에 또 대통령 미국에 그 방문하실 때 네, 좀 이 원전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오고 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조정, 그 전에 조정이 나오면 좀 살펴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이제 제가 조금 약간 미소가 난 그 양자 컴퓨터를 되게 많이 저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서야,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뭐 어디서 이제 뭐 리포트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래가 좀 없었던 이런 KCS가 대장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거래가 없었다는 거는 힘을 모았다는 거 아닐까. 그리고 거래가 없을 때 그 전을 보면 거래가 이미 터져 있던 게 있겠죠. 물론 이게 양자 컴퓨터로 이렇게 주제를 잡고 이렇게 온 건 아니겠지만 최근에 보면 거래가 한번 움직임이 나왔고 얘가 어디 속했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종목들 섹터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KCS 그리고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 이따 뭐 리뷰도 해드리겠지만 네, 드림 시큐리티 이렇게 강하게 네, 거래량이 동반돼서 준비됐다가 딱 뉴스가 나오면 팔을 딱 쏘는 것처럼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그런 오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신재생 관련 종목들, 수소 관련 종목들도 살짝 방향을 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오늘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네, 오늘 화신이 좀 강하게 올라갔고 뭐 덕양산업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 외에도 SL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작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구형테크 그다음에 아진산업 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움직입니다. 아마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그 미국 순방에 맞춰서 그 바이든 대통령 만나게 되면 이제 또 뭐 전기차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가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그 이익을 좀 대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미리 반응이 어느 정도 선제 반응 나오고 또 좀 쉬었다가 나중에 정말 순방 일정에 맞춰서 또 다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 그런 오전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양자 컴퓨터, 로봇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포인트 들어가 보겠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24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게 보자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14일입니다. 예. 네, 14일이죠. 그러니까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네, 일단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은 잘 안 떨어져요. 근데 둔화는 돼. 근데 그 파월 의장이나 연준의 위원들이 볼 때 의미는 숫자가 자꾸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 숫자를 기반으로 빅스텝을 하던 아니면 25bp 베이비 스텝을 밟던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뭔가 네, 숫자로 확인되는 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좀 충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안심을 하고 기대감을 갖고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 14일에 네, 우리는 저 화이트데이에서 뭐 사탕을 받고 달콤하게 이렇게 맛을 보겠지만 일단 지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이 좀 중요해진 것 같고요. 일단은 안 좋게 나오더라도 폭락으로 이어질 확률은 좀 적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1월 25일 이후에 갭을 띄워놓고 위에서 좀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는 이 구간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 정도는 좀 우리가 경계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오후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요즘에 대통령 발언, 그러니까 정책이 있겠죠. 그런 발언들 그리고 순방들, 예, 순방 지금 뭐 일본은 다음 주 그리고 미국은 다음 달 한 달 후 이렇게 계속 잡혀 있는데 그런 대통령 순방 일정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경제인들 동향을 좀 봐야 된다고 했죠. 아마 이번에 일본 갈 때는 경제인들이 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번에 얘기 나오는 것들 예상하는 게 반도체 관련 그리고
수소 산업 관련해서 시너지를 좀 모색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10대 그룹 총수분들이 동행을 한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에서 또 수소, 또 유럽에서도 그 RMA인가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네, 앞에서 형일 전문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유럽 관련해서도 또 수소 관련이 또 부각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수소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곁다리로 살짝 보자면 따뜻해지면 이제 우리나라도 군사훈련 좀 하고 그러죠. 네, 좀 군사훈련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또 북한 애들도 네, 도발을 할 겁니다. 니들도 하는데 왜 우린 못해?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동향도 좀 살펴보면서 작은 방산주 있죠. 뭐 한화 에어로나 뭐 이런 쪽 큰 회사들 말고 북한이 좀 도발을 할 때는 작은 회사들, 뭐 빅텍이나 스페코나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뭐 한일 단조래도 지금은 뭐 좀 잠잠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 있고 3, 4월에 국정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핵 훈련을 할 수 있다. 뭐 신형 ICBM을 뭐 쓸 수도 있다. 또는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 다양하게 전망을 합니다.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두는 것 같아요. 날이 따뜻해지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장 보면서 좀 소홀히 했던 이슈였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 뭐 코스닥에서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이제 차익 실현으로 빠진다고 하는데 공매도가 좀 많이 쌓여간다고 합니다. 그 2차 전지 섹터에. 그 로봇도 그렇고 그거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로봇주에는 뭐 B2주의보 이렇게 이제 기사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나오는 네, 항상 반복되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슬슬 놔줘야 될지 안 될지 좀 경계심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을 위주로는 좀 잘 보시면서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또 오후에 그나마 좀 요즘 시장이 안 좋은데도 살펴볼 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또 올라가거나 바닥에서 지지하고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은 그 실적이 기반된 애들입니다. 실적이 기반된 애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성 DS라든가 제가 차트 몇 개를 좀 보면 최근에 실적이 기반돼서 이렇게 거래량 동반해서 저점에서 막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실 때 대부분 지금 매출들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매출이 이렇게 막 해성 DS 같은 경우는 한 30% 매출이 늘어났지만 이 매출도 중요한데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성 DS 그리고 또 앞전에 뭐 여행 관련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레드캡터라는 회사, 네, 얘네들은 코로나 때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그만큼 뭔가 탄탄한 다른 캐시카우가 있었겠죠. 그래서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네, 영업이익도 200억에서 한 7, 80%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차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바닥에서도 살살 올라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의외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자주에서 말씀을 드렸던 뭐 태경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바닥에서 거래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니까 앞으로 이제 행보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 그리고 뭐 송원산업, 뭐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화신, SL 이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에 대한 체크리스트 쫙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목표가 도달 종목이 오늘 두 가지나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이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수익률이 21% 이상 나 있는 상태이고요. 목표가도 2차를 좀 도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드림 시큐리티고요. 수익률이 18% 나 있습니다. 2월 초에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종목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네, 62,000원을 이제 어제 넘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뭐 음봉이 보이긴 하지만 뭐 차익 매물이 막 쏟아지는 건 아니고 시장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수익을 어느 정도는 잘 챙겨 두셨을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그래서 남은 물량은 일단은 내 단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건 앞으로 중기적으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좋아질 것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한 2분기, 네, 그때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올라온 것 같은 이런 속도로는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조정을 거친다면, 네, 천천히 다른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좀 여유 있게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는 이제 양자 컴퓨터 때문에 올라오고 그랬지만, 다양한 뭐 CBDC나 블록체인 기술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랜 요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오늘 거래 나오고 음봉 나오죠.
자, 위에서 수익 실현 다 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럼 남은 물량 갖고요. 조정 구간을 또 기다리면서 조정 구간에서 점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선 또 다시 진입을 고려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네, 그게 그런 이슈들이 좀 붙으면은 뭐 AI랑 연결이 계속 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안보 관련해서 그때 또 시세가 또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2차 목표가는 네, 4,200원 설정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추천주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장 추천주를 계속 변경을 했습니다. 시장이 자꾸 변동성 있게 하다 보니까 네, 오늘은 상하 프론테크라는 회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는요, 되게 멋있는 이름이네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핵심 기반 원천 기술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를 보면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그 미국의 캡어세이 생산 공장 투자를 이제 검토한다 그래서 시세가 잠깐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면 바닥에서 중기평선들을 다 돌파하고 지지하고 올라오면서 장기평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거래가 동반됐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봐야 되겠죠. 실적도 양호하게 지금 올라와 있고 아직 4분기 작년 22년 실적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21년하고 비슷하거나 좀 상회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전기차에도 좀 이슈가 엮여 있고 수소차 관련해서도 또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좀 탄탄한 회사입니다. 차트적으로도 좀 안정적이고 또 부채 비율도 적고 유보율이 좀 탄탄하게 많은 회사인데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가에서 아래로 갑자기 또 빨간불이 나오네요. 아래로 이제 3분 아래서 진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38,000원 설정하고 일단 1차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 갑자기 또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서 급해지는데요. 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